에멀전 굉장히 중요하죠. 샵에서 에멀전 다 하시나요? 샴푸하실 때 에멀전 하세요? 예. 에멀전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잔류 알칼리도 제거하고 색감도 풍부하게 하고 얼룩도 제거하고 띠 생기는 것도 막죠. 에멀전을 잘 하면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제 pH 밸런스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물을 이렇게 살짝 한번 뿌려가지고 컨디셔너를 한 2번 짜세요. 그래서 컨디셔너로 문지릅니다. 컨디셔너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큐티클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색이 좀 더 오래 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 물로 여러 번 에멀전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 헤어라인도 그때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시면 염색약이 더 잘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염색이 두피도 깨끗하게 되고, 예, 그래서 피부에 염색도 제거가 되고, 에멀전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탈색머리 에멀전은 그 모발에 따라서 이 에멀전 할 때 염료를 타잖아요. 염료를 타서 세면기에 풀어놓고 그걸로 토닝을 하면서 에멀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꼭 보라 샴푸, 보라 에멀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핑크 에멀전도 많이 하고 그 머리의 기본 색상에 따라서 오렌지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반대 초록빛으로 약간 해서 에멀전을 하기도 하고 내가 다음 컬러를 무엇을 할 것인지 백모를 잡을 것인지 갈색을 할 것인지 보라를 할 건지에 따라서 그 에멀전 하는 토닝을 하는 에멀전과 토닝을 같이 해줘요. 그래야 훨씬 더 색이 그 토닝 작업으로만도 염색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피그먼테이션은 염색 유화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염색이 잘 안 들면 그 발수성모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하면 색소가 탁 깊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이렇게 비치잖아요, 흰머리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과산화수소 이젤을 진짜 얇게 펴발라서 진짜 얇게 섹션을 얇게 그 바르는 양도 정말 이렇게 다 긁어내가지고 분만 되는 형식으로 해서 발라서 5분 정도 열 처리하고 말린 다음에 염색을 하면 염색이 잘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게 과산화수소는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알칼리제가 더 잘 들어간다는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일제가 알칼리잖아요. 그래서 염색 유화 방법보다는 일제를 얇게 펴서 안 되는 쪽을 한번 바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그 위에다 덧바르는 방식이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색소도 깊이 들어가서 색도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 발색도 잘 되고 훨씬 예뻐요. 그리고 퇴색도 되게 느려요. 그래 나는 언제도 염색을 해도 자꾸 이게 너무 퇴색이 빨라 하면 그 피그먼테이션을 한번 써보시는 거 굉장히 좋고 또 염색제마다 이 기본 색상이 달라요. 말하자면 이제 아모스를 쓴다면 아모스는 대부분 다 노랗게 빠지죠. 염색이 다 거의 다 노랗게 빠지고 웰라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이에요. 베이스가 푸른색 베이스고 사사키 같은 경우는 보라 베이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거 베이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베이스에 따라서 퇴색하는 게 예쁜 염색약이 따로 있어요. 네, 나는 노랗게 빠지는 게 정말 싫어하는 분을 계속 아무소리 해주면 계속 옐로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웰라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면 잿빛으로 빠지거든요. 빠질 때. 그래서 그것도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 이제를 잘 믹싱해서 제일 염색이 안 되는 부위, 새치가 많은 부위부터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고객 같은 경우는 여기만 하얀 분이 있어요. 여기만 하얗게. 근데 그분은 전체적으로 7레벨 염색을 해요. 근데 여기는 하얘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먼저 7레벨을 다 섞은 다음에 손에다가 이렇게 염색 붓으로 한 붓을 떠요. 그리고 5레벨을 여기다 조금 짜요. 이렇게 섞어서 거기만 먼저 발라요. 거기만 먼저 바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다 발라서 맞추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7레벨을 바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하기도 하고 그거는 요즘은 손님들이 부분 색이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또 맞춰주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아유 원래 염색은 다 똑같이 바르는데 여기는 원래 많아서 색이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좀 만족감 있게 그렇게 좀 남과 차별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모제 비율의 중요성입니다. 연모제 비율은 저희 다 저울을 쓰고 계시잖아요. 절대 눈대중으로 하시면 안 돼요. 눈대중으로 하면 할 때마다 색이 달라요. 할 때마다 색이 다르고 할 때마다 이 탈색 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일제 비율이 많을 때를 보겠습니다. 일제 비율이 많을 때는 방출 산소량의 부족으로 산화자궁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사빛이 약하게 발색이 되거나 흐리고 예상 색성보다 어둡고 탁해지게 나온다. 일제 비율이 많을 때는 어둡고 탁해져. 이게 색소만 많아서 그래요. 또 이제 비율이 많을 때는 많은 산소의 방출로 염색제의 발색이 완벽하지 못하며 백모의 경우 커버가 불충분하다. 반사빛도 약하고 쉽게 퇴색되고 예상 컬러보다 밝게 나온다. 이제 비율이 많으면 되게 밝게 나와요. 그래서 좀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3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가 2배 넣거나 3배 넣거나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밝게 빼기 때문에 이제를 많이 넣는 거예요. 색치 발생 요인은 노화, 유전, 병적 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생활, 영양 부족, 다이어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책에서 보니까 색치를 늦출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색치를 어떻게 늦추나 했더니 비타민 A, C 많이 먹고 미네랄 정도를 많이 먹고 잠을 좀 많이 자주고 하면 색치를 좀 늦출 수 있대요. 빨리 쉬는 거를 좀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옛날 어르신 말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거를 잘 하고 이제 그 때때로 나오는 음식들을 잘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머리가 까맣고 두껍고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색치 컬러 이거 조색하는 방법인데요. 색치 비율이 10% 이나면 원하는 레벨보다 1레벨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저는 요 정도 9레벨의 염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검정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9레벨을 하면 9레벨이 나오던가요? 그보다 어둡게 나오죠. 예, 그래서 10레벨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색칠 비율이 30% 이하는 원하는 레벨을 쓰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대신 50% 이상 그러면 이제 톤 다운이 들어가야 돼요. 1레벨씩 톤 다운. 80%는 2레벨 톤 다운. 6레벨을 하고 싶으면 8레벨을 하고 싶으면 6레벨을 쓰면 8레벨이 나온다는 거죠. 흰머리가 많기 때문에. 배경이 하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해야 내가 계속 염색해 주시는 분들은 그걸 메모했다가 하면 되는데 다른 곳에서 하고 오신 분인데 배경 머리 색깔을 안 보고 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꼭 명심해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고객 관리를 할 때 저희 집에는 염색 손님이 진짜 많아요. 염색 손님이 진짜 많은데 제가 다 눈으로 보면 대충 몇 레벨인지 알고 뭔지는 알지만 저는 약도 많이 쓰거든요. 종류를. 그러니까 항상 손님한테 카톡을 보내요. 매번 보내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을 하면 만약에 이게 비스코스면은 BB7AB 이렇게 보내요. 그렇게 하고 아모스면 A 7.11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계속 똑같은 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색을 좀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바꾸면 그때 또 한 번 보냅니다. 카톡으로. 고객님은 이겁니다 하고 그 대신 그 앞에 브랜드는 저만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렇게 하면 고객님이 뭐냐면 나는 관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올 때마다 색이 틀려질 염려를 안 해요. 나는 올 때마다 색이 똑같아 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원장님 나 7번이었어 나 8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고객님들은 나 요번에 반톤만 밝게 해줘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여름 되니까 반톤씩 밝게 해서 한 톤을 밝게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카톡으로 진짜 카톡 보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염색약 발라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보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바뀌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또
고객이 많이 늘어나는 비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편하자고 한 거예요. 그거는 올 때마다 새가 기억을 못하고 뭘 했어, 어떤 걸 해줬지? 이거 생각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연모제가 먹질 때, 태색이 있을 때. 연모제가 먹질 때라는 얘기는 기본에 7레벨의 염색을 했는데 이렇게 뿌리 염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데와 뿌리 염색 거기에 겹쳐진 사이에 진하는 거, 진하게 먹지는 거 아시나요? 좀 더 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먹지는 거는 염색제마다 클리어라는 게 요즘 나오잖아요. 클리어, 기본에 남아있는 염색제 요만큼에다 클리어를 그만큼 섞어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데만 한번 해주면 클리어가 산성이거든요. 그리고 염색이 거기 진하게 들어가는 걸 방지해요. 그래서 먹질 때 클리어랑 남아있는 염색을 반씩 섞어서 거기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는 거. 이거 먹지는 거는 사실은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똑같은 레벨로 염색을 하면 없어지는데 예민한 분들은 여기다 띠가 생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신경 써주는 때 고를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색이 있을 때는 역시 이제 뭐 색깔을 태색이 있을 때는 전체 염색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다고 하고 그 대신 색이 좀 빠지는 건 좀 채우고 싶다 하면 일제만 해서 한번 발라주셔도 되고 일제를 샴푸실에 가서 물에 풀어가지고 샴푸할 때 거기다가 샴푸하기 전에 에멀전 할 때 토닝으로 계속 넣어주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주물러주면 색이 입혀져요. 그래서 색이 다시 한 것처럼 예쁘게 되거든요. 일제를 토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일제를 토닝으로 쓰시는데 또 좋은 방법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조정색 쓰시는 게 좋아요. 붉은 염색이면 붉은 조정색 쓰시고 카키 염색이면 카키 조정색을 쓰시면 더 선명한 색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조정색의 비율이에요. 이 조정색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는 색치에 방해를 받거든요. 색치 염색에. 근데 이제 3레벨에서 5레벨은 원래가 어둡기 때문에 20% 정도를 섞어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 색치 염색과 멋내기 염색 연모제의 다른 점은 이 브라운 톤이 색치 염색에는 2배가 들어있어요. 일반 멋내기 염색제보다 색치 염색제 브라운이 2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2배로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정색을 20% 섞는다 해도 색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8레벨과 10레벨은 안 그래도 지금 브라운 톤이 조금 적게 들어있는 밝은 톤인데 거기다 조정색을 20% 넣어버리면 컬러는 나올지 모르지만 흰머리가 비쳐요. 흰머리가 이렇게 비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13레벨 막 이렇게 밝게 11레벨, 13레벨 했을 때 흰머리가 비치는 건 밝으니까 할 수 있는데 9레벨, 8레벨 이런 데서 흰머리가 비치면 염색이 덜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10% 이내에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염색제 알러지 성분인데요. 이 염색제 알러지 요즘 발암물질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손님들은 이제 가볍다고 하시고 이런 고객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모제를 보셨을 때 이런 성분을 한번 뒤에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색의 기능을 담당하는 PPDA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는 게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감한 사람들한테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들어있는 연모제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예.